이지스 구축함부터 각종 미사일과 자주포까지 한국 무기 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를 언론에 공개하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개척지도 많습니다. KF-X는 우리 손으로 개발했지만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를 사용합니다.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GE와 프레센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 곳이 틀어쥐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국가 차원에서 거액의 자본을 투입하고 연구해 기술 표준을 만든 곳들이어서 추월은커녕 추격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싹이 트고 있습니다. 불과 40여 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순 엔진 창정비에서 부품 조립으로 다시 국산 부품 생산과 통합으로 큰 도약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개발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79년 헬기와 전투기 엔진 창정비 사업으로 엔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창정비는 올해 사용한 무기를 해체, 수리해 새 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진 개발은 주로 창정비에서 조립 생산에서 면허 생산에서 독자 연구 개발 등 4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아무런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선 창정비가 제품 개발만큼 어렵습니다. 공군 수뇌부도 초기엔 미심쩍은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1년 만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1980년 주력 전투기인 F4 전투기의 창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첫 단계가 마무리되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그해 곧바로 다른 기종의 조립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첫 국내 조립 기종은 제공호였습니다. GE로부터 온 J85 엔진과 도면을 보고 수백 개인 부품을 모두 뜯었다가 다시 조립하길 반복했습니다. 불과 2년 만인 1982년 제공호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었습니다. 다음 해엔 J85 엔진 면허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좀 쉴 법도 한데 연구팀은 또 도전에 나섰습니다. 엔진 압축기, 터빈, 연소기 등 43개 품목 764개 부품을 국산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1986년 목표한 부품 국산화까지 이뤄냈습니다. 항공기 분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쾌거였습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 기술이 가장 큰 도약을 한 계기는 1991년부터 시작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핵심 부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기체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00개 협력사 4천여 명의 인력이 KF-16 개발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KF-16에는 BMW의 F100 엔진이 장착됐는데 엔진 제작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BMW는 제품 시험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엔진을 판매하는 입장에선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팀에게는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기술 약소국이라는 서러움이 오기를 발동하게 했다. 무모한 도전일 수 있지만 일단 무식하게 덤벼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강도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터빈 블레이드 제작이었습니다. BMW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제작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내구도를 확보하는 피로시험 기준이 없어 블레이드를 직접 1000만 번씩 구부리고 흔들어 부러뜨리고 또 부러뜨렸습니다. 27번의 정식 시험을 거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또 엔진 소음과 관련한 주파수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소에 있는 장비로 일일이 부품을 두드려 14개 주파수를 찾아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1997년 첫 시험 비행에 맞추기 위해
휴일도 없이 거의 24시간을 연구소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1997년 시험 비행에 나선 KF-16은 엔진을 포함한 전체 부품의 국산화율이 41%에 이르렀습니다. 최초의 국산 초음속기 T-50에 들어간 F404 엔진은 국내 조립 라인에서만 만든 것입니다. 2006년 엔진 출고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GE 제품의 면허 생산이었지만 국내 생산이라는 이점 때문에 우리 기술진과 공군의 요구사항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면허 생산을 하면 원청업체에 면허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한 F-15K 엔진 F-110은 국산화 품목을 제외한 금액만 면허료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엔 사연이 있었습니다. F-15K는 1차로 40여 대를 면허 생산 형태로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국내엔 제작할 업체가 없어 미국의 원청 제조사가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투기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적 관점에선 이득이라며 엔진만 면허 생산하겠다고 정부를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여파로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이 퇴직했고 T-50 엔진 개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회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면허료는 아끼고 엔진 개발 기술력은 더 확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F-15K 엔진 부품의 국산화율은 29%였습니다. 기술 자립을 논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투기 엔진 사업은 단 한 번도 명맥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한국은 KF-X의 엔진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엔진 부품 국산화율이 더 높아져 39%에 이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40년의 노력으로 전투기 엔진 완전 국산화가 꿈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G와 BMW도 각종 인증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2. 첫 국산 전투기 KF-21 나왔다. 문 세계 8번째 쾌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첫 국산 전투기 KF-21 개발에 대해 세계 8번째 쾌거라며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열린 KF-21 보람의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KF-21이 비행시험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첨단 전투기의 개발 성공은 자주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현재 3만여 개 부품 중 국산화율은 65% 수준이다. 700개 이상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항공산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지금까지 소수 세계 상위 국가들만 육성했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다며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에 이어 첨단 전투기 개발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 우주전략보고회를 통해 2030년대 세계 7대 우주강국 비전을 밝힌 데 이어 항공산업 육성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투기 엔진 등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전기, 수소 항공기,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투자할 것이라며 무인 항공기까지 포함해 항공산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F-21 보람에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국 기술진 주도로 개발한 국산 전투기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한 이후 20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군 전력 증강은 물론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KF-X는 개발비 8조 8천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8조 6천억 원이 투입해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날 출고식에는 KF-21을 공동 개발한 인도네시아의 파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를 표시하며 개발이 완료되고 양국이 양산체제를 갖추어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